만남. 성푸대에 가면 오래 잊은 듯한 좋은 일이 있을 듯하네. 꽃을 사랑하는 디디미, 스포츠맨 아도니스, 식단 차려주는 거북이, 분위기 띄우는 복로 선생, 한마음으로 만난 도반 선생들. 서로 만나 악수하면 외로움은 저만치 달아나네. 오고 가는 정담 속에 사랑은 피어나고 세월이 흘러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져도 이 순간 보석 상자에 담아두고 싶네.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지리산 둘레길 떠도는 바람은 알고 있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느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느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느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삶의 의지를 꼭 붙잡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리의 노숙인들에게 다시금 살아가게 하는 힘을 가르치면서 또 배우고 있는 성 프란시스 대학의 박경장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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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성공의 임영인 신부님께서 2005년에 성 프란치스 대학을 처음 세우셨습니다. 네, 어떤 취지로 이 대학을 세우셨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성 프란치스 대학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임 신부님은 성공의 사제로서 오랜 동안 그 노숙인을 위한 사목을 해오신 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께서 그 거리 노숙인 분들에게 하루 잠자리, 한 끼, 식사, 또 추울 때 단단하게 입을 옷, 잠자리 이런 걸 수년 동안 당장에 그런 의식주를 제공했는데도 네, 단 한 분도 그런 거리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경우를 보지 못했답니다. 잠깐 어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서 가는 분도 계셨지만 몇 달을 버티지를 못하셨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노숙인 분들이 이 거리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마침 희망의 인문학이란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나왔는데 네, 그게 미국의 얼리셔리스 교수가 클레멘트 코스라는 네. 그런 교도소 그리고 극빈층 노숙인들을 위한 인문학 네, 학교를 열어서 그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리셔리스 교수님을 직접 한국에 모시고 세미나로 열고 한국판 희망의 인문학 클레멘트 코스를 열게 된 것이 그 설립 취지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 대학 이름이 이제 그 프란시스는 우리 가톨릭에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을 영문으로 이제 하면 프란시스죠. 그래서 그 임영인 그 신부님이 그 프란치스코 성인을 염두에 두고 이 이름을 지으신 거죠. 네, 네. 네.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가난한 이들의 어떤 삶 그리고 이제 가난의 정신 이런 것들을 또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름을 굉장히 잘 지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 프란치스 대학을 열겠다고 했을 때 주변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그 처음 설립할 때 참여한 사람은 네. 아니었지만 그래도 신부님께 들었을 때는 아마 찬성하시는 분보다 그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뭐 일 같은 걸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네. 그래서 아마도 좀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인문학이 열풍이 불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인문학하면 좀 어렵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특히 노숙인들은 배움이나 살아온 배경이 다양할 텐데 왜 하필 인문학인지 또 그리고 그분들이 인문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단은 어렵죠. 네. 저희만 하더라도 그 인문학 문사철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저도 강단에서 강단 인문학자로 한 20년을 강단에 있었는데 우리 그 노숙인 선생님들한테 인문학을 강의할 때는 정말 그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네. 받아들이는 우리 선생님들은 절대 그 텍스트적인 인문학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내용이면 내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하고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몸속 경험한 것으로 그냥 말해버려요. 네. 그때는 정말 놀랐고 네. 저희가 강단에서 그 죽은 인문학을 가르치다가 현장에서 삶의 인간학으로 네. 저희가 선생님들에게 오히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사실 인문학이라는 게 뭐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이런 건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정신, 그런 어떤 지혜를 이용해서 삶을 바라보고 거기서 얻는 지혜 이런 것이 사실 네네, 인문학이고 그런데 그분이 인문학이라는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자신도 그런 뭐 창작 활동도 해봤고 뭔가 이 삶의 지혜도 자기도 갖고 있다 이런 자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학의 존재 이유라고 한다면 인간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임영인 신부님도 인문학의 필요성을 무엇보다 노숙인들이 당장의 의식주가 주어진다고 해서 탈피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존감 회복이 가장 그렇죠. 핵심이라는 것을 간파를 하시고 자존감이라고 한다면 그 자존감의 물음, 성찰 그렇죠. 그건 역시 인문학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내가 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이 상태로 그냥 살아도 되겠는가? 네네.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다. 네네.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마 이런 자각을 예.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제가 글쓰기를 담당하고 네. 있습니다만
어떤 글자를 내주더라도 주로 그 자기를 비춰보는 네.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네. 결국 인문학이 자기 모습을 보게 하는 자기의 존재 자체를 그렇죠. 보게 하는 성찰의 도구로서의 인문학이 되지 않았는가. 네. 그 과정에서 자기 존재 가치라는 자존감을 그렇죠. 얻게 되는 과정을 제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노숙인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정말 다를 것 하나도 없고요. 네. 너무 다양합니다. 학력도 초등학교 중퇴부터 대학교 졸업자까지 네. 연령도 굉장히 폭이 크고요. 네. 여성분도 계시고요. 네. 아주 다양합니다. 네. 다만 공통점이 있다면은 아주 굉장한 관계 단절을 공통적으로 네. 겪은 삶의 분들입니다. 큰 시련을 겪으면서 기존의 가족과도 뭐 헤어졌다든지 예. 뭐 가족이 깨졌다든지 뭐 이런 경험도 있으실 가족 거고. 깨지는 거는 거의 100%고요. 네. 네. 뭐 친구, 교우, 네. 동료, 인척 네. 거의 모든 관계가 단절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면 맞습니다. 좌절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으로 예. 그러니까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자기 존재 이유를 네. 상실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수업이 보통 저녁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있겠죠. 근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노숙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노숙이라는 명칭도 근자에 한 1, 20년 그러니까 됐을까요? 홈리스를 우리가 우리말로 그렇죠. 번역한 거잖아요. 원래는 불황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숙인 해외에서는 이제 홈리스 네. 원래 이제 홈리스죠. 왜냐하면 우리 이 선생님들 중에 실제 지금 거리 노숙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네. 과거에 그런 경력이 네. 있을 뿐이죠. 지금 뭐 시설이나 고시원이나 쪽방 이런 네. 데서 주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홈리스란 표현이 아마 네, 가장 더 정확한 적합한 표현이다. 네. 표현이겠는데, 홈, 집을 잃어버린 분들, 그래서 그렇죠. 혼자 남은 분들. 그러니까 하우스리스는 아니고요. 네. 가족을 가정을 잃어버린. 네. 그러니까 가장 상징적인 네. 그런 관계가 단절이 돼서 우리가 그 가족을 또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함께 밥을 먹는다라는 의례가 아마 가족의 가장 상징적인 네, 네. 그런 관계를 설명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저희가 한 끼 밥을 직접 지어서 먹습니다. 네. 네. 저희 선생님들 중에 매 기수마다 한두 명씩은 꼭 사회에서 그런 요리를 하던 분이 예, 오셨군요. 네. 그래서 직접 짓고 같이 나눠 먹고 교수 또 실무 말 그대로 끊어졌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하나의 식구가 돼서 네. 그런 의례를 통해서 어떤 관계 회복, 네. 그 상징적인 관계 회복을 우리는 한 끼 나눔 식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보통 한 끼 식사할 때 몇 명 정도가 모여서 식사를 하세요? 저희 선생님들이 한 20명 내외고요. 네. 그다음에 실무 한 분, 그리고 자원활동가 한 서너 분, 교수님들 한두 분.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네요. 네네. 네. 그 식사 준비하려면 꽤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꽤 시간이 걸립니다. 네. 자, 이제 그 성 프란시스 대학에서 그럼 어떤 과목을 구체적으로 배우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제 인문학 5과목인데요. 네. 한 학기에 3과목씩 3일을 수업을 하는데, 예술사, 철학, 문학, 한국사, 글쓰기. 네. 글쓰기만 1학기, 2학기 다 합니다. 네. 한 학기에 대학하고 똑같이 15주 해서 한 주에 3일. 네. 그리고 또 이제 심화 강좌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저희가 1년 과정이라서 저희가 올해로 18기니까 17기 졸업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도 어떤 그 학교 수업 이런 것에 단절이 오면서 굉장한 그 상실감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러면 심화 강좌라는 거를 개설을 해서 사회 유명 인문학자들이랄지 또 교수님도 참여하고, 그래서 졸업생과 재학생이 매주 한 번 특별 심화 강좌로 이렇게 해서 4일을 수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글쓰기가 1학기, 2학기 네네. 보통 이제 한 학기에 3과목인데 글쓰기는 1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리고 교수님도 글쓰기를 직접 또 네, 담당을 맞습니다. 하시고 글쓰기가 왜 중요한 거예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 혹은 청취자분도 공감하시겠는데 일기라도 자기가 쓴 날과 안 쓴 날은 네. 정말 다른 네.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자존감이라고 해서 인문학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나를 돌아보는 아주 좋은 매개인데 그냥 도로만 거울만 한번 비춰본다고 해서 혹은 누구에게 넋두리 한다고 늘어놓는다고 해서 자기 성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글쓰기야말로 자기 성찰에 가장 진한하고 가장 깊숙이 가장 인내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매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네. 네. 그 좀 전에 그 학생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그것도 어떤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왜 학생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지? 그 노숙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우리 이 노숙인 담당자 분들에게 여쭤보면 네. 굉장히 불만을 많이 네. 가지고 있습니다. 뭐 굳이 철학자를 들먹이지 않아도 어떤 호칭이라는 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낙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 하면 멀쩡해도 병든 자 같고 네. 노숙인이 많이 주거하는 곳에서 어떤 그 범죄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그렇죠. 이유 없이 범죄자로 네. 취급되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호칭 그런 편견과 낙인으로부터 어떤 벗어나는데 우리부터라도 그 네. 호칭 문제를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서로에게서 배우는 학교입니다. 네. 같은 도반들이고요. 네. 그래서 서로에게서 배우는 선생님의 학교, 선생님 네.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교수들도 학생들로부터 우리도 배운다. 당신도 네네. 우리의 선생이다. 그럼요. 이런 의미도 들어있군요. 네.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인문학 수업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5분의 교수님은 대부분 처음부터 쭉 다 함께 해오신 분들인가요? 대부분 15년, 16년, 17년 되시고요. 네. 네. 그럼 교수님은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성프란시스 대학에 이렇게 합류하게 저는 되셨나요? 15년 전 4기 때부터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저는 아주 제 생애에서 가장 그 운 좋은 선택을 당했다고 했는데 원래 이제 저는 아니었고요. 네. 저희 신부님이 다른 분을 가서 컨택을 해서 부탁을 했는데 네. 이분이 그때는 참여할 수가 없게 돼서 그분이 생각하기에 아주 여기에 적합하다고 네. 생각된 분을 추천하겠다고 해서 그렇군요. 제가 글쓰기 선생으로 그럼 박 교수님의 원래 전공 분야는 문학 쪽인가요? 영문학입니다. 영문학이시고. 네. 그래서 성프란시스 대학에서 강의할 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한데요. 네. 성프란시스 대학에서 첫 수업했을 때 그 기억이 어떠셨나요? 그 15년 전인데 정말 눈앞에서 아른거릴 정도로 생생한데요. 네. 저도 처음에 굉장히 긴장하셨겠어요? 긴장하고 네. 걱정하고 야 이거 어떻게 말을 떼나 하고 네. 딱 들어왔는데 무엇보다 제일 처음 놀라운 건 선생님들이 너무 말끔하신 거예요. 저도 그 거리에 노숙인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딱 섰는데 네. 이분들도 본인이 대학에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아주 목욕제게 하고 깔끔하게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전에 그 한 방송국에서 기획 취재를 한 6개월 동안 저희 네. 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목적은 뭐냐면 오늘날 대학 강단의 수업의 현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된 토론 수업이 일어나고 있는가. 네. 이분들이 전국 대학 유명한 대학을 다 다녀봤는데 도대체 토론 수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유일한 한 곳, 그 토론이 진지하게 토론. 네. 서로 교수와 학생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일어나는 수업을 딱 한 군데서 반론하고 그게 저희 학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저희 토론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그리고 서로 호칭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그 타이틀로 지어진 그 이름이 선생님의 학교였습니다. 저희가 지은 게 아니고. 네. 5, 6년 전 기수였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설악산으로 갔습니다. 흘림골이라고 아주 한계령에서 내려가나 약 3시간 반 정도 되는 코스인데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미군 부대나 이태원 이런 데서 밴드를 하면서 기타로 젊은 시절을 생계를 이어가던 분이 계셨는데 그때 당시 아마 나이가 60대 중반이셨어요. 근데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이같이 해맑으신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이셨는데 이제 아주 심한 알코올이셨고 관절염이 심해가지고 잘 이렇게 걷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응당 그 선생님은 등산을 안 하시고 차에서 그냥 계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갔는데 굳이 올라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처음에 대여섯 발을 걷고 주저앉고 그랬죠. 그래서 저하고 또 실무진 중에 등치 좋으신 실장님 한 분하고 3시간 반 동안 서로 번갈아서 업고 산행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선생님 인생에서 아마 가장 기억 남고 가장 제 인생에서도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께서 약 한 3년 전에 고독사 하셨거든요. 제가 그분 영정에서 절을 하면서 그래도 환하게 제가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인상적인 제자들, 인상적인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기억나는 분 몇 분 소개해 주시죠. 지금까지 졸업한 분이 한 300여 명 되는데요. 네.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한 8, 90%는 다 인상 깊고 다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남은 아주 극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네. 재미난 사례를 하나 소개하면 아마 그 제가 첫 해였을 겁니다. 그 외모로 봐서도 누가 봐도 저분은 딱 거리의 선생님 같은 외모를 네. 얼굴에 상처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갑자기 2학기인데 바짝 손을 드셨습니다. 그때가 9월 초였는데 네. 드시더니 아 교수님 우리도 명목이 대학교인데 네. 스승의 날도 없이 이거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부터 9월 4일 감사 감을 4개 사드린 날 9월 4일을 스승의 날 감 4개 사주는 날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학우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좋다고 그러고서 그해 졸업을 했죠.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네. 그 다음 해에 9월 4일 그 주간에 그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거리에서 저희 학교가 조그만 그 야학교실 같이 건물 2층에 있었는데 네. 거리에 1시간 전부터 앉아 계셨던 거예요. 선생님 어쩐 일이냐 그러니까 교수님 오늘이 9월 4일 감을 4개 사주는 날. 그래서 감 4개를 가지고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2시간 기다리니까 걱정 마시라 그러면서 제가 수업 끝나고 했더니 정말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저만 따라오시라고 했더니 그 옆에 호프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호프집에 딱 앉으더니 큰 소리로 여기 뭐 치킨 한 마리 하고 뭐 500도짜리요 하고 굉장히 큰 소리로 주변에 네. 다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저한테 자그마한 목소리로 교수님 제가 지금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아십니까? 제가 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서 여기 와서 맥주 한 잔 마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다 문전박대해서 못 마시던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교수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이렇게 교수님과 같이 큰 소리로 맥주 주문하고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제 기분이 어떤지 행복한지 아시냐고. 혼자 올 때는 그렇게 문전박대 받았는데 교수님 모시고 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거리에서도 네. 들어오지도 못할 돈도 있다고 아무리 보여줘도 네. 들어오지 못하는 그 장소에서 제가 그날 맥주가 그렇게 짠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거리의 선생님들이 인문학을 공부하시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좀 궁금합니다. 취업을 하신다든지 네. 뭐 네. 아니면 다시 가정을 시작하신다든지 관계가 회복된다든지 뭐 이런 뭐 있나요 그런 게?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네. 아마 가장 궁금하실 터인데요. 네. 물론 어떤 계량화 수치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네. 뭐 직장도 갖게 되고 가정을 회복하신 분도 있고 근데 저는 무엇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자존감 네. 회복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이건 계량화 수치화될 수는 없지만 그 1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네. 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친구가 많이 늘었는가, 그리고 과거에 맨날 주먹질하고 욕하고 술만 먹던 친구하고 지금 책을 가지고 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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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하는 말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네. 예, 굉장히 큰 변화네요. 네. 네. 선생님들하고 만나면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강단 인문학자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이 인문학의 현장인 선생님들과의 수업에서는 진짜 살아있는 인간학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 인생에서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스스로 혹은 남들이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의미 있는 인간으로 봐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이 학교는 그 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을 것 같고 재정은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후원자들이 후원자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은 끊어졌지만 예전에 큰 기업으로부터 그렇군요. 사회공헌 팀으로부터 후원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시의 일정 부분 저희가 어플라이를 해서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성공회 신부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럼 성공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나요? 아마 기도로서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워낙 좀 가난한 그렇긴 하죠. 교단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 프란시스 대학에서 글쓰기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게 좀 주관적인 대답일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의 솔직히 교수님 강좌가 학생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가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요. 네. 유독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네. 일단은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네. 그 네 과목 중에 유일하게 숙제가 있는 과목이거든요. 글쓰기.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작년에 문집을 출간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수님 앞에 있는 그 책이 네네. 바로 그 문집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거리에 핀 시 한 송이 글 한 포기. 한번 이렇게 좀 네네. 카메라에 좀 비춰봐 주세요. 우리가 보통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라고 하는데 그 대신에 네. 시 한 송이 글 네. 한 포기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 문집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이 문집은 저희가 창립 15주년 기념 문집 책으로 나온 건데요. 그동안 선생님들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그 이전에 제가 5주년 기념으로는 저희 학교 소개를 위한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아쉽게도 정작 우리 학교의 주인인 선생님들의 글을 싣지 못해서 저희가 15주년 기념 문집으로 그동안 선생님들이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문집책으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이 문집에 참여를 하셨어요? 저희가 매 기수마다 졸업 문집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한 300분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거기서 또 저희가 좀 선별을 좀 해야 되는. 선별을 하고 네. 묶었기 때문에 제가 인원은 다 세보지 못했네요. 한 100여 분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디 이 책에 나온다면 또 반응이 좀 있었나요? 예, 그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고요. 네. 저희가 이 책을 발간하고 나서 북 콘서트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그 우리 노숙인들에 대한 편견을 깨는데 네. 가장 실증적인 자료로 그렇겠네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서두에서 이 책에 실려 있는 만남이라는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작품이 있는지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물 그 바아 앞 장대비 속에 긴 배식줄 빗물 바아 앞 빗물 구 빗물 김치 물에 빠진 생쥐 새끼라 했던가 물에 빠져도 먹어야 산다
이 순간만큼은 왜 사는지도 호강이다. 왜 먹는지도 사치다. 인간도 네 발 짐승도 없다. 생쥐도 없다. 오직 생명뿐이다. 그의 지시대로 행위할 뿐. 사느냐 죽느냐 따위는 문제가 아니다. 오로지 먹는 것, 쑤셔 넣는 것, 빗물 반, 음식 반, 그냥 부어 넣는 것이다. 첫사랑. 나는 밤기차를 탔고 너는 보내고 우리 사랑 끝인 줄 몰랐네. 지독한 가난. 너는 방직 공장으로, 나는 조선소 땜쟁이로. 내가 너를 찾았고 네가 나를 찾았을 땐 둘 사이 밀물썰물되어 끝내 슬픈 옹이로 남았네. 앞집 뒷집 울 없는 초가집, 큰 항아리 장독 뒤에 숨어 용케도 잘 숨어 키운 사랑. 밤마다 별이 지도록 꽃씨를 묻었지. 눈 감으면 여전히 예쁜 얼굴 그대로인데 거울 속에 비친 세월은 너 없고 나도 없는 늑다리 산에만 있네. 저희가 이제 방금 시를 들었는데 굉장히 쉬어도 생생하고 네. 어떤 삶에서 정말 인생의 풍파를 다 거치면서 거기서 얻은 어떤 뭔가 초연한 그런 깨달음 이런 것도 느껴지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노숙인의 이미지와 전혀 맞지 네, 않고 맞아요. 어떤 뭐 철학자의 어떤 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교수님 이제 그 한 15년 정도 이 프란치스 대학에서 그 이 노숙인들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교수님도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이 시간 정리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우리 사회가 또 어떤 식으로 또 그들을 또 대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그 이 자본주의 사회, 이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꼴찌가 안 되면 누구든 내 대신 꼴찌는 있게 마련입니다. 네. 아마 삶에서 어떤 연유든지 우리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 이 거리 노숙인 선생님들은 그런 어떤 극한 시련의 인생의 한 순간에 있을 지금 그런 있는 상황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한 인간이 홀로 독자적 생존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인데 그 모든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그 소외감은 지나가는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을 정도로 존재도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인간일 처럼 그렇게 간주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콘서트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시를 쓰고 정말 거리의 시인분들이십니다. 저희 기성 시인들이랄지 제가 워낙 평론합니다만 그 어떤 기존 시인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시의 현장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잠깐 동안 거리에서 그렇게 산짐승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자존감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을 하나의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돌린다면은 아마 우리 사회가 훨씬 보기 좋고 안전하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 프란치스 대학의 설립자이신 임영현 신부님의 과거 인터뷰 중에 이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무슨 일을 할 때 꼭 성공만이 목표는 아닐 텐데 다들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니까 그게 부담스럽다.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묵묵히 우리가 할 일을 하다 보면 일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과 만날 때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방송이 홈리스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